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1일 오늘 일본 정치사에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졌는데요. 1885년 의원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140년 만에 사상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가 탄생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인데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정말 일본엔 엄청난 뉴스인데, 그녀는 과연 어떻게 수많은 남성 정치인들을 제치고 일본의 최고 권력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자 아베라 불리는 그녀의 등장은 우리에게, 그리고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다카이치 총재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총리직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죠.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굳건했던 연립 정권이 바로 직전에 깨져버렸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민당의 의석만으로는 과반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요. 바로 여기서 일본 정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다카이치 총재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자민당의 오랜 파트너였던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끌어들이기로 한 거죠. 그 파트너는 바로 제2야당이자 강경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일본 유신회였는데요. 총리 선출을 불과 하루 앞둔 10월 20일,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전격적으로 연정 수립에 합의를 했죠. 이 합의 덕분에 다카이치 총재는 중의원 1차 투표에서 237표를 얻어 과반으로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이라는 드라마는 바로 이 자민 유신 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 구도 위에서 쓰여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인데요. 파트너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뀐 것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우경화의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과도한 우경화 정책, 예를 들어 헌법 개정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새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는 전혀 다른데요. 이들은 오히려 자민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 구조 개정, 즉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그 무엇보다도 동조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죠.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진보적 타이틀의 이면에는 역대급 우양우 내각이 탄생했다라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그녀의 별명은 여자 아베 또는 아베 제자로 불리고 있죠. 그는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 철학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계속 공언해 왔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아베나 아소다로 같은 세습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세습 정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하는데요. 일본의 대부분의 정치인은 부모나 혹은 삼촌 이내 친척 등의 지역 기반을 물려받아 정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들은 정계를 은퇴할 때 일명 산반을 물려주는데요. 집안이라 불리는 지역구와 조직의 후원회, 간판으로 불리는 유권자들에게 알려진 이름값, 가방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필요한 막대한 정치 후원금 등 이 산반이라는 정치의 핵심을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이런 산반을 물려받은 신입 정치인들은 거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이라고 해요. 일본 통계로도 세습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새로운 정치인이 탄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죠. 나아가 일본 정치인들의 정점이라 불리는 일본 총리는 더욱더 이런 비세습 총리가 당선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허나 다카이치 사이나 총리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방송사 앵커를 거쳐 정계에 입문해서 10선 의원까지 오른 입지전지적인 인물이죠. 총무상, 경제, 안보 담당사 등 주요 강요를 역임하며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단연 강경 보수이죠. 그녀의 경제 정책은 명확한데요. 바로 사나이 노믹스라고 불리고 있죠. 뭔가 비슷한 이름이 예측되시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대담한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있죠.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어서 일본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요. 일본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다카이치 총리 선출 소식에 니케이 평균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당분간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주목하고 또 우려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바로 그녀의 역사가 문제 때문이에요. 다카이치 총리는 초선 의원이던 1994년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가한 무라야마 다마를 준비하던 무라야마 총리에게 총리가 마음대로 대표해서 사과해서는 곤란하다며 침략이라는 표현은 더욱더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해 국내에서도 파문을 일으켰죠. 이후에도 일본의 과거사를 자학사관이라고 폄하하는 등 역사의 수정주의적인 노선을 꾸준히 걸어왔는데요. 이런 역사관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그녀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매년 꾸준히 참가해온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정부 대표를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게 그냥 공무원 직급 하나 올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의 이런 도발적인 행사에 차관급을 보내면서도 내각이 직접 나서는 건 아니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일부의 개인, 정치적 행동이다라는 교묘한 선을 그어왔거든요. 하지만 장관급을 보낸다는 건 총리를 포함한 일본 내각 전체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힘을 싣겠다는 정말 차원이 다른 도발인 거죠. 이는 사실상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선 이전 정부보다 훨씬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선언이며 한일 관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나 다름없는데요. 과거 어느 내각보다도 강경한 태도가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죠.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한일 관계에서는 시작부터 거대한 먹구름이 끼고 있는 건데요. 허나 여기서 그나마 안도감이 나오는 마지막 행보가 최근 보여졌죠.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직후 열린 야스쿠니 신사 가을 예대제 제사에서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곡물 대급을 복납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년 참배를 강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줬죠. 이를 두고 자민당 총재라는 타이틀로 대외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포지션에 들어왔고, 나아가 이제는 일본 총리까지 되었으니 국익의 무게를 의식해 당장의 외교적 파장을 피하라는 전략적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과연 그녀가 이념을 앞세운 정치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익을 우선하는 일본 총리로 남을지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리고 있죠. 한쪽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이념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의 확고한 강경 역사가 아니고, 다른 하나는 우경화 브레이크가 사라진 자민 유신의 새로운 연정의 탄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 야스쿠니 참배나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등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결국 한일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의 현 상황과 국제 정세를 볼 땐 장기적으로는 좀 불투명하더라도 당분간은 일본도 결국 실용을 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총리 개인의 성향과 별개로 한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실용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이죠. 현재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제, 그리고 노골화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3자 협력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리 강경한 이념을 가졌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과의 공조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죠. 오늘은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숨은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140년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빛나는 타이틀. 하지만 그 이면에는 26년에 파트너 연정이 붕괴하고 역대급 우경화 연정이 들어선 정치적 격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시장은 사나이 노믹스에 환호의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그녀의 위험한 역사관에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죠.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거대한 갈림길에 들어섰는데요. 과연 그녀는 아베의 제자로서의 이념을 택할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총리로서의 실용을 택할까요? 그녀의 첫 국제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